이어서 나오는 거는 역시 넓이 얘기긴 한데 이제 역함수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역함수는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요 그림 보면은 fx 그래프가 있고 역함수와의 관계는 x랑 y가 서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인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넓이가 여기 y는 x 반대쪽에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와 fx를 이용해서 절반을 구하고 그걸 2배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부분까지 찾아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유제 5번 보겠습니다. fx가 루트 x 빼기 4이고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요거 구해보세요. 문제를 그래프 그려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fx는 무리함수입니다. 자, 루트 x 빼기 4면은 루트 x 이렇게 나가는 건데 x 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갔으니까 4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함수 gx가 여기도 적분해야 되니까 뭐 4가 있다면 y는 x에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fx는 4부터 20까지 적분입니다. 4부터 20까지 여기 20이라고 하고 20을 실제로 넣어보면은 루트 16이 돼서 4가 되죠. 20,4가 돼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fx는 4부터 20까지 적분, 여기 넓입니다. 20까지 넓이고, gx는 0부터 4까지, gx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0부터 4까지 적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의 넓이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gx 이게 지금 좌우 그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fx가 20,4를 지난다면 gx는 요 대칭 쭉 넘어가서 4,20을 지나가겠죠. 여기 4,20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야 되는 건데 여기 가운데 정사각형을 빼놓고 보면 요쪽에 모양이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는 여기에다가 아까 gx 아랫부분 요거에다가 얘를 여기 넣고 여기까지 더해주면 결국 직사각형 가로가 20,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묻는 것과 같아지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6번 문제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역시 그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렇다면 이건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y축 1만큼씩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원점에서 이렇게 나가던 거를 1,1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나가는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 이게 fx고 역함수는 이렇게 y는 x를 그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둘러싸인 걸 구해라인데 아까 위에서 설명할 때 쌤이 그랬어요. gx를 굳이 구할 게 아니고 fx하고 y는 x 둘러싸인 부분 구해가지고 2배 하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위에 있고 y는 x가 밑에 있죠. 그래서 루트 fx가 요거고 빼기 y는 x fx 빼기 x를 지금 계산해 보면 1과 2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루트를 적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 fx의 역함수 gx를 찾아가지고 무리함수 이거 역함수 찾으면 2차 함수 나올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를 찾아서 아랫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2차 함수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y 상태인데 역함수를 찾으려면 xy를 바꾸죠. 그래서 x는 루트 y 빼기 1 더하기 1. 이 상태에서 이제 y는으로 고치면 그게 역함수인 거죠. 1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x 빼기 1의 제곱은 y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지금 얘가 gx입니다. 이게 gx. 그래서 y는 x에서 아래쪽에 있는 gx를 빼는 겁니다. y는 x에서 x 빼기 gx를 빼버리면 x제곱 전개한 걸 쓸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빼서 요거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 아래쪽의 넓이가 나오고, 이거를 2배 하면은 원하는 넓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fx식을 우리가 적분 안 되니까 gx를 이용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하면 되죠. 이 부분도 2 곱하기 6분의 1로 이 부분 적분이 6분의 1이 돼요. 따라서 넓이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속도와 거리 문제인데 앞에서 미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사이에 쭉 미분하고 dDt에서 위치에서 속도를 얻고 속도에서 가속도를 얻는다. 그럼 거꾸로 여기서는 이제 적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다시 가속도에서 속도를 얻고 속도에서 위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크게 봐서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냐, 정확히 얘기해서 속도를 시각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위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다를 기억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량. 그럼 그냥 위치가 아니고 왜 변화량이냐? 그 부분은 아래 식을 또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변했냐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기 때문에 실제 위치를 알려면 시각 A에서 어디 있었느냐까지 알아야 돼요. 시각 A에서 어디 있었냐 그리고 위치는 이만큼 변했다. 그러면 처음에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까지 따지게 되니까 나중에 시각이 끝나는 순간 위치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적분 자체는 속도의 적분은 그대로 변화량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위치를 알고 있으면 위치 변화량까지 합해서 나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외에 움직인 거리까지 이제 알고 싶은데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속도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방향이 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각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시각이 A에서 B까지 움직였는데 이렇게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에 여기 요만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갔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얼마만큼 갔다가 겹치는 거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처음엔 어디고 나중엔 어디다. 그래서 변화는 얼마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까지 따지려면 플러스로 움직인 거리, 플러스로 움직인 위치 변화에다가 마이너스로 움직인 위치 변화를 다시 바꿔서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 마이너스로 속도가 바뀌었을 때 걔를 다시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문제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가 이렇습니다. 시각 t는 0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0부터 3까지 속도를 그대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가 되고 0부터 3까지니까 3만 넣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9 더하기 12 해서 위치 변화량은 3입니다. 실제로 이 속도가 t가 2가 되는 순간 0이 되면서 음의 값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별도로 따지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움직인 거리 문제가 8번에 나오니까 살펴봅시다.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초속 40m 속도로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t초의 속도를 이렇게 나타낸다. 6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식이 단순하니까 4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는 속도를 적분한 것은 그대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4초까지는 쭉 올라가기만 하죠.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4초부터 6초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걔를 부호를 다시 바꿔서 똑같은 거를 적분해주면은 이제 양의 값으로 바꿔서 보겠다는 거죠. 이 속도를 마이너스 붙여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실제로 내려오면서 움직인 거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요것만 하면 마이너스 얼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위치 변화가 얼마다. 근데 요걸 바꿔서 양의 값으로 우리가 따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적분은 40t 빼기 5t 제곱을 가지고 0부터 4까지 똑같은 걸 가지고 4부터 6까지 앞부분은 계산해 보면은
80이 되고 빼기 뒤에 거 6 넣고 빼기 4 넣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이 돼요. 빼기 마이너스 20이니까 더하기가 돼서 움직인 거리는 100이 되겠습니다.